안녕하세요. 우리 제주대학교 친구들, 선생님은 스마트 시대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1교시 동안 함께할 관광경영학과 19학번 김수진 선생님입니다. 1교시부터 많이 피곤할 법도 한데 눈이 아주 초롱초롱 그런 자세 너무 좋아요. 오늘은 117쪽부터 120쪽까지 학습 원리와 교수 설계의 시사점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함께 복습해요. 퀴즈. 어때요? 기억이 날랑말랑. 바로 저번 시간에 한 건데 친구들 기억나나요? 이 표는 제3절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도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학습 이론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학습의 자극 모형, 2번 학습의 기억 과정 모형, 3번 학습의 정보 과정 모형. 정답을 알 것 같은 친구들은 한 손 번쩍.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어줬는데 그럼 한번 다 같이 정답을 외쳐볼까요? 정답은 몇 번? 그렇죠. 바로 3번. 학습의 정보과정 모형이었습니다. 한 문제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문제를 더 준비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학습 정보 과정 모형은 어떤 이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1번 워사이모의 이론, 2번 퀼러의 통찰 이론, 3번 정보 처리 이론.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정답을 외쳐볼까요? 네, 맞아요. 정답은 3번의 정보 처리 이론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해서 까먹을 법도 한데 대답을 다들 너무 잘해줬어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배워볼 주제는 빠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학습 원리의 정통적인 교실, 학습 원리의 구성주의 교실, 구성주의의 지도 원리, 교수 설계의 시사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완전히 학습한 후에 우리 친구들은 정통적인 교실과 비교해 구성주의 교실을 설명할 수 있다. 구성주의 지도 원리를 말할 수 있다. 교수 설계의 시사점을 요약해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도 오늘 구성주의 교실을 부분 적용해서 수업을 구성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어떤 부분에서 구성주의 교실의 특징을 느꼈는지 수업이 끝난 후에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요. 자, 그럼 먼저 학습 원리 안에 있는 정통적인 교실과 구성주의 교실을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함께 생각해봐요. 띵킹. 선생님이 수업 전에 미리 나눠준 워크시트로 5분 동안 짝꿍과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어때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충분히 가졌나요? 그럼 정통적인 교실부터 각각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걸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한 손 번쩍. 예진 친구. 정통적인 교실 했을 때 뭐가 떠올랐나요? 교사 중심. 맞아요. 정통적인 교실은 선생님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과서, 정해진 대답. 그렇죠.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 이론이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볼 때에도 객관식, 주관식으로 나뉘어 한 문제의 정답도 하나, 정해진 대답을 적어야 하는 것이 정통적인 교실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재미없음, 지루함. 이건 앞에 말했던 교사 중심과도 연결되는데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는 것은 학생인데 진행은 교사 중심으로 돌아가니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연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수업 시험의 중점, 혼자 공부, 확고부동함. 엄격하고 확고부동한 교육과정을 정통적인 교실에서는 높이 인정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또한 앞에 말했던 것처럼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이 구성돼서 혼자 공부해서 정해진 답을 내려고 하는 시험에 중점되는 경향 또한 띄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예진 친구가 말해준 정통적인 교실과 반대되는 구성주의의 교실에 대해서 생각을 이야기해볼 친구는 한 손 번쩍. 은진 친구.
구성주의 교실을 생각했을 때 어떤 단어들이 생각났나요? 상호작용, 생동감, 새로움. 그렇죠.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동감도 생기고 정통적인 교실보다는 학습자가 느꼈을 때 새롭다고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중심, 학생의 발표. 맞아요. 구성주의 교실은 학생의 발표와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 중심으로 교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답니다. 이론 개발, 다양한 활동. 구성주의 교실은 학생을 사고자로 생각해서 세계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함께 공부. 정통적인 교실이 혼자 공부였다면 그 반대로 구성주의 교실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뭔가 많음. 그렇죠. 학생들이 주로 돌아가는 그런 학습 목표를 스스로 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만 끝내면 되는 정통적인 교실과는 다르게 무언가가 많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친구들이 그린 마인드맵을 정리해서 그림을 통해 정통적인 교실, 구성주의 교실을 더 알아볼까요? 먼저 정통적인 교실. 정통적인 교실의 특징은 교육과정은 기본 기능을 강조하며 부분에서 전체로 제시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 속 선생님처럼 엄격하고 확고부동한 교육과정에 충실한 것을 높이 인정하는 교양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 속 친구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이처럼 교과서와 연습 책자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정통적인 교육과정 활동의 추측입니다. 이런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생은 백지판으로 생각하고 이런 백지판을 채우는 사람이 바로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인 교실에서는 교사는 일반적으로 교훈적인 태도로 행동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림 속 울고 있는 아이는 아마 선생님이 정해진 답을 적지 못했나 봐요. 이처럼 학생의 학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사는 정확한 답변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혼자 공부하면서 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정통적인 교실의 특징입니다. 다음 구성주의 교실의 특징을 보자면 교육과정을 큰 개념을 강조하면서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림에서 열띤 토론을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의 모습이 보이죠? 이처럼 학생들이 질문을 추구하고 이런 질문들을 높이 인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과서보다는 친구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것처럼 1차적 자료나 조작적인 자료에 의존하며 학생을 사고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성주의 교실에서 교사는 무엇 하고 있을까요? 사진 속 선생님은 무엇 하고 있죠? 그렇죠. 교사는 일반적으로 이처럼 상호작용적인 태도로 행동하면서 학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개념을 잘 이해하고는 있나 확인하는 정도로 정통적인 교실에서 교사 중심으로 흘러갔던 것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죠. 이렇게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평가는 과정 중에 행동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하게 되고 발표와 포트폴리오를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에 마인드맵에서 은진 친구가 말해줬던 것처럼 학생들이 여럿이 공부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있습니다. 그럼 같이 봐요, 비디오. 구성주의에 대해서 PBL 사례를 보면서 과연 이런 구성주의를 하면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올지 한번 다 같이 봐볼까요? 자, 어땠나요? 영상 속 학습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눈치챘나요? 그렇죠. 영상 속 아이들은 그저 앉아서 수업을 듣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와는 달리 직접 학교의 문제를 찾아 자발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직접 구성한 학습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힘을 모아 공부하는 것이죠. 앞에 말했던 구성주의 교실의 특징이 모두 들어가 있죠? 어때요?
왼쪽 사진만 봤을 때는 마치 미술 수업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수업은 바로 수학 수업이었죠. 딱딱한 개념 중심의 수학 수업이 아니라 직접 규칙을 찾고 수학을 배우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런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은 더 밝은 표정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영상 속 학습자에게 했던 인터뷰 속에서 PBL 수업을 통해 작가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구성주의 교실은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여 수업을 구성하고 직접 깨우칠 수 있도록 각자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성주의는 기본 전제를 학생 중심,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에 두고 있으면서 지식은 교사에 의해 전수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지식 구성은 인지 활동의 결과이며 학습자의 의미 있는 지식의 구성은 질문, 혼돈, 불일치, 부조화 등에 의해 촉진됩니다. 세계, 즉 실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보아서 세계 또는 실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적 교수 학습 활동에서는 요구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복잡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서 실제적인 학습 활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학습자의 다양한 관점이 고려된 모델을 사용하고 학습자 자신이 사고와 학습 과정의 번성과 인식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학습 요구와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레보는 학습자에게는 학습하는 목적을 이해시켜주고 의미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그 의도와 내용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교수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과정에 대해서 학습자는 자기 조절 능력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구성주의에 대해서 ASCD에서는 지도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학습 문제는 학습자에게 적합해야 하고 기본 개념 중심의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관점을 추구하고 존중한다. 교육과정 내용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수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를 평가 실시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교수 설계에 주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사점에 대해서는 총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수업 목표 및 수업 평가. 수업 목표에서는 학생이 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도출되어 학생 스스로가 수립합니다. 또한 수업 평가에서는 성취도, 한 가지에 국한하지 않고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 내용에서는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로 나뉘는데 먼저 객관주의는 학습 내용을 구조화, 연계화하여서 학습자가 완전하게 습득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구성주의는 오히려 수준에 맞게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상태 그대로의 과제를 학습 내용으로 하고 학습자에 따라서 문제를 선택, 설정, 해결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합니다. 학습 동기 유발에서는 협동학습을 조장함으로써 인지적 부담 정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학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계열에서는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지식은 개인의 경험을 구성되며 학습은 개인의 해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교사는 여기서 마치 마라토너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옆에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스스로에게 맞는 내용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학습 원리와 교수 설계의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땠나요? 이해가 잘 됐나요? 선생님도 함께 해봐요 띵킹이라든지 생각 이야기하기 시간을 통해 구성주의적 교실의 특징을 넣어봤는데 느껴졌나요? 우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복습해요 라인을 통해서 오늘 얼마나 제대로 개념이 정립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9개의 단어 중에서 구성주의를 나타내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좋아요. 우리 승현 친구가 한번 말해 볼까요? 그렇죠. 1차 자료,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복잡한 학습 환경, 학습자의 관점 추구와 존중, 학습의 역동성, 상호적 태도. 맞아요. 오늘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군요. 이걸 모두 이어보면 오늘 열심히 선생님 수업에 집중해준 여러분들에게 고마워서 하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배울 내용 짧게 소개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학습 단위별 유형을 대집단, 소집단, 개인화 수업으로 나눠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미리 교과서로 읽어본다면 수업에 더 재밌고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겠죠?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업이 끝난 후에 언제든지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